이번에 들려드릴 사연 보면요. 결코 무슨 사연이 아니 실제 있었던 일인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실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예, 남편이 아내를 철석같이 믿었는데요. 2018년 9월에 어느 날 60대 아내가 70대 남편한테 보험 가입 서류라고 하면서 네. 딱 내민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에 이름하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고. 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말만 믿고 보험 가입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름 생년월일 썼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네, 네. 썼는데 아내가 이 서류를 받아가지고 은행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어? 그 서류를 딱 내면서 1억 원을 그 남편 몰래 대출 받았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들으시면 최진문 교수님, 네.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야? 하재근 평론가님이 보험이라는데 왜 은행 가?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속인 겁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지금 보험가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서류는 보험가입서가 아니었고요. 어머. 남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해서 1억 원을 대출받겠다는 대출 신청서였어요. 세상에.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내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보세요. 남편 입장에서 최소한 그 서류 제목 이게 뭐지 여보? 그 봤을 거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이 남편분이 문맹이세요. 글자를 못 읽으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글자를 못 믿고 아내를 철저까지 믿었으니까 아내가 와서 이거 보험 서류니까 사인해 주시면 돼요 하니까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어머나. 근데 이게 보험 가입 서류가 아니라 대출 서류였고 1억 원을 대출받아 간 겁니다. 아니 세상에 듣고 보니까 안타까움까지 녹아있는 그런 진짜 이 일인데 허주현 변호사님 그러면 딱 보니까 수법이 아무리 이 이들 사이가 부부지만 수법이란 표현을 이 아내한테 쓰고 싶어요. 이 수법 보안이 이런 나쁜 마음을 먹은 게 남편을 상대로 나쁜 마음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러 왔던 건데 작년에만 2번이나 이런 범행을 저질러 왔습니다. 아하. 주로 하는 수법이 남편 명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뭐 보증금을 받아서 가로채는 세상에. 방식이었는데요. 작년 6월에는요. 남편 소유 아파트 세입자가 이 전세 재계약을 원하니까 동의 없이 마음대로 혼자서 재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8,800만 원을 가로챘다고 합니다. 어머나. 또 작년 11월에도요. 남편 소유 토지를 남편한테 상의도 없이 팔고 무려 1억 5,800만 원이나 받아 챙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빼돌린 재산이 4억 7,600만 원 가량 된다고 세상에. 하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남편 몰래 남편 통장에서 7년 동안이나 373번, 그러니까 400번 가까이 7억 3,400만 원 어마어마한 현금을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분노를 넘어서요. 너무 뭐랄까 좀 짠함과 안타까움. 남편은 유인경 편은 그만큼 그동안 이 피해를 당할 동안 아내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분은. 그렇죠.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10년 전부터 같이 이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었는데요. 네. 그걸 모르니까 무조건 뭐 서류라든가 재산은 아내가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정말 뭐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아니면 그 남편분의 자제분이 나눠줬으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다 싶죠. 짠돌이 남편 대신해서 누가 줬다면. 네. 근데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쁘고 가장 죄질을 묻고 싶은 돈을 썼습니다. 도박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세상에 7년간 10억 넘는 돈을 도박해서 이거 사람입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할 짓이에요? 아니 그동안 그럼 보세요. 남편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네. 눈치 못 챘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통장이라든가 무슨 뭐 서류라든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아이고. 때문에 그리고 10년간이나 차근차근 유지해 왔으니까 아내가 알아서 잘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른바 한꺼번에 이 아내란 몹쓸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머리 쓴 걸까요? 한꺼번에 큰 돈 뭉텅이 돈 가져가면 혹시라도 남편이 눈치챌 수 있으니까 야금. 근데 이것도 야금야금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돈을 저렇게 쭉 오랜 기간에 걸쳐 빼갔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정말로 진짜 죄질 안 좋네요. 이 아내라는 인간 진짜. 이 아내는 특경가법 위반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내가 실질적으로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 관리 의무에 반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이 정도 고액의 재산 범죄라면 적어도 징역 2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은 아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만을 선고했습니다. 아니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만약에 입장 바꿔서 시청자분들이 이런 피해를 당해서 그러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무리 아내라고 해도 뭐 가족이라 해도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집행유예가밖에 안 돼요, 박성배 변호사님?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밝히기를 피해 금액을 볼 때 죄질이 무겁다. 그렇지만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고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은데 만약 지금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 중이라면 남편이 앞으로도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이라 남편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만약 지금은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면 그동안 10년 넘게 사실혼 관계 중에 남편이 아내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정을 참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도 나름 사정을 따져보고 집행유예, 특히 남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최준명 교수님 더 마음이 쓰려와요. 왜? 이 남편이라는 분은 지금도 그 못된 짓을, 자기를 상대로 못된 짓을 한 아내를 사랑하는 걸까요? 의지하는 걸까요? 이게 뭐합니까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아까 박세미 변호사 잠깐 얘기했지만 의지하는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글을 못 읽으시니까 여러 가지 서류적 부분 건물도 갖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근데 그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서류 작업에는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할 수가 없잖아요. 100% 믿었을 거예요, 아내를. 근데 그걸 떨쳐버릴 수 없는 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지를 하고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관계를 끊게 되면 누군가 또 도움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나는 마음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좀 더, 왜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저 여자분이 정말 반성하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할까? 또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전에 또 다른 일이 또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는 누군가 사회단체든 아니면 정부가 좀 나서서 저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분에게 정말 누군가 정말 선한 도움을 통해서 독립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또 정말 좋은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네.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남편분께, 선하게 살아오신 남편분께 감히 뉴스파이터가 제 언을 드려볼게요. 아내분을 신뢰하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믿으시되 지금이라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평생학습관 이런 데 보면 글을 가르쳐주는 데가 있어요. 가서 지금이라도 그 글을 배우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권해봅니다. 정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